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이 붙어있는 초등학교의 귀신나무.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는 귀신이 붙어있는 귀신나무가 있다고 한다. 그 초등학교는 주위의 아파트 단지보다 저지대에 있는데 운동장의 맞은편이 아파트 단지와 도로였다. 운동장과 도로변 사이는 높이가 2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단으로 막혀 있었는데 단위 위에는 나무들을 심어서 경사가 있는 작은 숲처럼 되어 있었다. 당연하게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빙 돌아가는 정규통합 코스가 아니라 운동장 쪽을 통해서 등교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단의 높이는 초등학생이 뛰어내리기엔 부담되는 높이였다. 그런데 마침 운동장 구석 그 단의 앞에는 제법 큰 나무가 하나 있어서 특히 남자 초등학생들은 그 나무의 가지에 한번 매달리거나 나무를 타는 방식으로 그 단을 통해서 등교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해 운동회가 끝나고 누군가 텐트나 장막을 치는데 썼던 밧줄의 일부를 그 나무에 걸어두었다. 아마도 학교 선생 중 한 명이 뒤처리를 하면서 손이 모자라 잠시 걸어둔다는 걸 잊어버리고 집에 간 것이겠지. 그런데 다음 날 등교를 하면서 평상시처럼 그 나무를 이용하려던 학생 중 하나가 그 밧줄에 걸려버린 것이다. 일이 잘못될 운명이었는지 하필이면 목이 밧줄에 감겨서 교수형을 당하듯 허공에 매달렸다. 그 자리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다리를 받쳐서 목이 졸리지 않게 한다거나 목이 매달린 가지를 힘을 모아 꺾어버린다거나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겠지만 당황한 어린 초등학생들은 한 명이 선생들을 부르러 학교로 달려가는 게 고작이었다. 결국 선생이 왔을 때 그 학생은 나무에 매달린 시체가 되어버린 후였다. 그리고 그 후 나무 근처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학교 앞에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A는 그 귀신을 본 적이 있다. A는 어느 일요일 평상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부모님들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서 놀다가 그것마저 지루해질 쯤 베란다로 나가서 아래를 구경하려던 것이었다. 높은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평소에는 크게만 보이는 건물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감각은 어린 아이에게 무척이나 자극적인 것이리라. 그런데 문득 A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아직 하늘에서 새벽의 빛이 사라지기도 전의 시간인데 학교 운동장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거리가 있어서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그 귀신 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 시간에 저기 서 있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 그 아이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혹시 저 아이는 나무 아래 서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게 아닐까. 무서워진 아이는 자고 있는 부모님에게 가려고 뒤돌았다. 그리고 보았다. 새파란 얼굴, 부릅뜨고 있는 핏발이 서 있는 두 눈, 검게 변색되어 늘어진 혀, 어슴푸레한 거실 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묵매달린 아이 귀신을. 아이는 부모님이 깨어나 달려와서야 비명을 멈췄다. 이후에는 등교고 뭐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서 결국 부모님은 아이를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여자아이.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여름방학 때 부모님이 가게에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낮에 집을 보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에어컨을 틀면 혼났기 때문에 나는 창문과 거실의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렇지만 TV를 보는 와중에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무거움의 근원은 내 바로 뒤쪽 복도였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며 무서워졌지만 당시의 나에게는 귀신보다 집을 비웠을 때 오늘 내 부모님이 더 무서웠다. 어떻게든 참기 위해서 TV의 소리를 높이고 무리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TV도 켜놓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서 부모님이 있는 가게로 달려갔다. 예상대로 집을 내버려 두고 가게에 온 나를 본 어머니는 화를 내며 어서 돌아가라고 고함을 치셨다. 하지만 나도 집에서 느낀 공포가 너무 컸기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떼를 썼다.
내가 너무나 떼를 쓰자 아버지가 함께 오시기로 해서 나는 떨면서도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고 켜져 있던 TV는 꺼져 있었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했다. 그러자 다른 방에서 남동생이 나오더니 TV는 자기가 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기가 막혀 하면서 가게로 돌아가셨다. 나는 남동생에게 아까 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남동생도 믿지 않고 나를 바보 취급할 뿐이었다. 나도 남동생이 있다는 안도감에 조금 안정을 되찾았다. 저녁이 되어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밤 9시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가게에 가서 우유 좀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다. 나는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는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게와 집 사이는 직선거리지만 돌아오는 길은 어두웠다. 나는 낮의 일이 생각나서 벌벌 떨면서 페달을 밟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 말고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안심해서 뒤를 살짝 돌아보니 중학생 정도의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내 옆에 나란히 다가와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무서워 떨고 있던 나는 마음을 놓고 가볍게 웃어서 인사했다. 그렇게 1분 정도 달리다 보니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모르는 사람의 옆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일은 여간에서는 드물기 때문이었다. 조금 기분이 나빠진 나는 속도를 올려서 여자아이를 따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따돌릴 수 없었다. 여자아이는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내 옆에서 달리고 있다. 더욱 속도를 올린다. 하지만 따돌릴 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여자아이는 페달을 밟는 속도마저 아까와 같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따라오는 여자아이 쪽을 바라보자 내 목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웃는 얼굴이던 여자아이는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로 웃고 자전거와 함께 사라졌다. 그 순간 목이 움직이게 되었지만 그곳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차로에 들어들기 직전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전봇대에 부딪혔다. 그 사고로 오른쪽 무릎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처가 났다.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내 상처보다 고장난 자전거와 터진 우유병을 안타까워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2번 다시 보지 못했다. 세 번째 이야기, 무표정한 마을 주민들.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영업사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에서 한 집 한 집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작위로 도는 것은 아니고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어 그 구역 안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한 단지만은 영업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선배에게 물었더니 시골인데다가 역에서 멀고 주변 인원밖에 없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적은 단지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업 도중 그 부근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잦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단지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은 대부분 비어있고 커튼이 쳐져 있지 않은 집도 많았습니다. 대충 3할 정도만 입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처음 분양할 때 종이로 창을 갈아놓곤 한데 그것이 그대로 붙어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니만큼 해는 빨리 떨어져서 가끔씩 너덜너덜해진 종이 너머로 안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충 영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지 옆을 우연히 지나가다 어느 동 앞에 있는 거주자 명단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입주 상황은 역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입주자의 성이 똑같았습니다. 별일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섬뜩해졌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적게 살아 낮에도 사람 한 명 만나기 힘든 곳이다 보니 더욱 무서워져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동의 바로 앞을 지나가게 될 무렵이었습니다. 1층의 종이 너머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층도 3층도 모든 방에서 똑같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환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1층의 종이 너머로 누군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헐렁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뭐라고 해야 할까? 아기에 가득 찬 미소라고 할까? 눈이 뒤집어진 채로 나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문득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2층도 3층도 모두 한결같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전속력으로 달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일을 주임에게 이야기하자 주임은 무표정한 얼굴로 내일부터 저의 구역을 바꿔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